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들의 각종 과의존에 대하여 여러 고민 사례들을 들어보고 전문가님의 조언을 들어보는 솔루션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SNS 메신저에 대한 과의존에 대하여 여러 고민 사례들을 들어보고 전문가님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SNS 메신저를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SNS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기능만 가능한 일반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진행자님께서는 SNS 메신저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반 메신저와 한 가지 SNS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자님께서는 일반 메신저와 SNS 메신저를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공적인 관계에서 대화는 주로 일반 메신저를 통해서 나누는 것 같고, 사적인 관계의 사람들과는 SNS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진행자님이 사용하는 SNS 메신저는 어떠한 특징일까요? 제가 사용하는 SNS 메신저는 사진과 간단한 글을 올려서 저랑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각자의 개성에 맞게 피드를 꾸밈으로써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맛집, OOTD 등 실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토리를 통해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친구들이 바로바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SNS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를 진행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민 사례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민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26살 박미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6살 박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기 위해 자격증 학원들을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과 대화 나누고 일하느라 스마트폰 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원 다니면서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조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스토리를 올리면 SNS 메신저로 바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제가 보낸 글을 읽었으면 답장이 올 때까지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또 제가 스토리를 올리면 댓글이나 SNS 메신저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큰 마음 먹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건데, 제 자신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이분도 저와 같은 SNS 메신저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 마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박미진님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SNS 메신저의 특징이 이 과의존으로 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특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메신저 기능만 가지고 있는 메신저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종료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메신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업무용으로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 말만 하고 나면 다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SNS 메신저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업로드한 각종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의 끝이 있기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발전하기에 딱 좋은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 SNS 메신저에 업로드한 영상이 하루만 유지되고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에도 스마트폰 과의존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스토리에도요? 스토리에 어떤 요소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부추기는 걸까요? 우선 이 스토리의 유지 기간의 그 첫 번째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이면 하루만 게시되고 삭제되는 특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이 특징이 어떻게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판매하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앞으로 다시는 판매하지 않을 사과예요. 자, 그렇다면 진행자님께서는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구매 욕구가 확 오르는데요.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리미티드, 제한을 두었다는 뜻이죠. 이 시청에 제한을 두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지금 보지 않아도 되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상들이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시청을 하게 되고 그 시청은 지인들에게 연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게 되는 거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저도 친한 친구들의 스토리는 찾아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심지어 친구들이 올린 스토리 확인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서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를 진행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요? 일반 메신저에도 최근에는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심지어 SNS 메신저는 내가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접속해 있는지까지 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업로드한 게시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지 수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토리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았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안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았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본인이 인정받는 척도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스마트폰 확인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 별다른 목적 없이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리서치 결과를 보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이유 중 42.8%가 재미, 또 그 뒤를 이어서 32.9%가 습관적 이용인 걸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던 SNS 메신저의 기능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앞서 고민 사례를 보내준 박미진 님도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박미진님은 이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반은 해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의존 문제의 경우 강압적인 단절은 더 큰 과의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 막연한 느낌인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 이 자신의 SNS 활동을 점검하고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SNS 활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SNS마다 본인이 활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NS 활동 내역을 파악해서 본인의 SNS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SNS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라. 네, 그렇습니다. 메신저는 가급적 메신저 기능만 할 수 있는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미진님과 진행자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SNS 메신저의 경우 메신저 기능 이외에 여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과의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메신저 기능만 할 수 있는 메신저를 사용해라. 다음으로 현대사회에서 SNS 활동도 이 사회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단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NS 사용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1시간 또는 저녁 먹고 취침 들기 전까지 2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두고 SNS를 사용하면 이 무분별한 SNS 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SNS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해라. 또한 스마트폰에 있는 집중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 모드를 활성화하면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는 SNS 관련 알림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서 SNS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에서 집중 모드를 활성화해라. 마지막으로 알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림 기능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사용하는 그 알림 기능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림 기능에는 기상 알림도 있고 특정 스케줄 알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SNS를 사용할 때 1시간이면 1시간, 또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본인이 정해둔 시간으로 알림 설정을 해놓고 알림이 울리면 바로 그만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SNS를 사용하다 보면 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사용 시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림 설정을 이용해서 SNS 사용 시간을 제어해라. 박미진님, 전문가님의 조언 잘 들으셨나요? 꾸준히 실천하셔서 꼭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솔루션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전문가님 어떠셨나요? 요즘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를 실제 참여자들의 고민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해결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